안녕하세요. INTJ 벼락여사입니다. 아유, 모자가 벗겨졌네요. 네, 제가 요즘에 MBTI 관련 강좌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인터넷상에 이런 동영상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굉장히 학업적이라기보다는 대중성이 있는 그런 강의들이죠. 이제 뭐 구독자도 생각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깊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INTJ들의 특성 아시잖아요. 이게 겉핥기식으로 다양하게 하는 걸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하나를 좀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깊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물론 이제 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MBTI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INTJ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고 이렇게 느꼈던 것들을 약간 넋두리 형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너무 심각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MBTI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해요. 물론 이거는 INTJ를 위주로 한 것이겠죠. MBTI 타입에서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I냐 E냐잖아요. 이걸 나누는 기준은 바로 에너지의 방향이거든요. 근데 E를 가진 분들은요,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에너지가 향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면 외향적이고, 말수가 적고 수동적이면 내향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외향적인 분들이 활달한 경우가 많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극강 I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정말 한 번도 저를 E라고 아니 I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너 되게 외향적이다." 네. 근데 반대로 말수도 없고 뭐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어, 그분은. 저 같은 경우 웃을 때도 막 "으하하하." 막 이렇게 웃는데, 그분은 이렇게 미소만 이렇게 지으시면서 저 사람 있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딜 가나 계시는 그런 분. 그러니까 '아, 저 사람 뭐야, 모임은 다 다니나 봐.'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신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비사교적인 것 같은데 너무 얌전해서 이분의 에너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굉장히 E인 거죠. 이들은요, 좀 수다를 좋아해요. 반면 아이들은 문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INTJ들, 뭐 이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공감을 얻는 부분이라 통화 길게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뭐 외국에 살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통화해야 되지만, 이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이제 막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소리부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야 될 정도로 이분들은 정말 통화를 너무너무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도 뭐 아주 친하다 싶은 친구 몇 되지도 않지만, 그 친구들과 1 년에 한두 번 만나면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라도 더 자주 하느냐. 아우, 절대. 오래전에 이제 딱 2명 정도 있는데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했네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이제 직업의 세계에서 동영상에서 제가 제 꿈이 만화가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또 학창 시절에 약간 뭐 문예 창작 뭐 이런 동아리에서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INTJ들이 문과보다는 이과가 많은데 좀 글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뭐 더 하겠죠. 집에 뭐 이렇게 책 사 놓고 이런 거 더 하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무슨 전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집에 아무리 책이 많아도 안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TV나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책을 다 안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아이들은 읽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책을 사 주면 그 본전을 뽑는 경우, 아이들은 어린애가 아니라 이보다는 아이들한테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지금처럼 이제 도서관이나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는 정말 집에 있는 책 읽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거기에 빠져 있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TV 보니까 이혼한 커플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만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TV를 솔직히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닌데, 주로 뉴스를 보거나 약간 다큐멘터리 이런 거 위주로 보고 드라마 같은 건 전혀 안 보는데,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정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거기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남편분하고 아내분이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아내와 둘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이혼을 하셨으니까 뭐 당연히 더 친구들하고 많이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제가 뭐 그 아내분의 성향이 I냐 뭐 E냐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별개로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최소한 둘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두 사람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지지 못하면은 유지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서로가 상대방이 내가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그림이 달랐을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 다 만나고 돌아와도 뭐 따뜻한 밥 차려주고 항상 나를 어떻게 보면 약간 강아지 같은,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개 같은 그런 와이프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분의 그림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와이프의 그림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이게 뭐 이건 이제 결혼 동영상은 이제 아니니까요. 한쪽만 참고 살아도 관계는 유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 같은 경우도 이혼하기 전에 아내분이 정말 몇십 년 인고의 세월을 거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과거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남녀에 대한 기대도 많이 다르고 기대치도 다르고 이혼이라는 그런 어떤 주홍 글씨가 있었잖아요. 여자들한테 더 치명적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분이 더 살면서 그러니까 참으면서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편분은 결혼 후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거 다 하고 이제 살았으니까, 결혼 중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니까 별로 크게 불만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한쪽은 참고 살고 한쪽은 크게 불만이 없고. 아마 아내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언젠가는 충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또 오랜 시간을 참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남편분이 요즘 같은 세상에 태어나신 좀 20, 30대였다면 결혼에 대한 압박이 거의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줄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결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고 아주 편하게 싱글의 삶을 즐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과 있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둘러싸여 있을 때 더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시니까. 근데 이라고 해서 그럼 결혼 생활을 못 하나요? 아니죠. 그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이제 극단적인 근데 단순히 이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뭐 성장 과정에서의 또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안 나오니까. 아내분 역시 그런 분하고는 결혼 안 하셨을 거예요. 나만은 아니어도 최소한 나와의 시간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 지금 같았으면 결혼 안 하셨겠죠. 음 그래서 제가 뭐 그 남편분의 스토리를 전혀 모르기도 하지만 또 전문가도 아니니까 과학적인 분석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들이 사람을 좋아하고 또 거기에 동요되고 좋아하니까 내가 또 하나가 되고 싶잖아요. 거기 닮아가고 싶잖아요.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이제 제가 귀가 너무 얇아 가지고 뭐 하나만 유행한다고 막 맨날 사고 그런 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거든요. 요즘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계모임 같은 거 하다가 "개주가 돈 갖고 튀었어." 막 울고불고 막 집안을 다 말아먹었다느니 뭐 이런 경우 우리 연예인과 관련해서도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가 아니라 은행원이라든가 뭐 주식 브로커라든가 이런 투자를 권하는 이런 걸 직업으로 하는 분들의 말을 믿고 이제 재산을 투자했다가 이제 결국은 다 날리고 그분들을 탓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물론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거기서 프로그램에서도 남편분이 접촉 사고가 엄청 났었는데 자기는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람을 워낙 좋아하고 좋아한다는 건 이렇게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이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이제 거기서 워낙 성격도 과묵하신 분이고 이렇게 막 묻어 놓고 이런 분이 아니라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런 분들은 약간 좀 "지인이 어렵다. 좀 돈을 빌려 달라. 좀 보증을 서 달라." 이러면 쪼금 거절을 못할 가능성이 쪼끔 큰 것 같아요, 아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부탁도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냥 주고 말지. 내가 손해 보고 말지 이런 성향이시니까 가족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만약 극단적인 이를 갖고 계시다면. 반면에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요. 외부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외부의 것을 나에게 흡수시키려고 그러니까 나에게 맞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경우에 은행에서 만약에 고객님 이번에 만기되시죠? 저희가 좋은 투자 상품이 있어서 제가 권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들으면 이를 가지신 분들은 일단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내가 투자 지식이 특별히 없으면 우리 대부분 투자 지식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라는 근거 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데서 일을 한다라는 것뿐이지 거기서 일하니까 '전문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이인 제가 그런 권유를 받는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느냐. '아 실적을 채울 대상을 찾는구나.' 왜 이분들은 이런 것들이 다 실적이잖아요. 그냥 예금 들고 오신 분들은 이런 거는 그냥 랜덤으로 오는 거니까. 그쵸? 근데 거기서 뭐 상품을 하나 팔았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적인 거죠. 저를 위해서 해 주실 분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좀 나쁘게 말하면 하이에나가 먹이를 찾다가 이제 하나 걸렸다. 이제 좀 약간 말 들을 것 같이 저같이 약간 어수룩해 보이고 허름한 사람을 이제 골라서 그럼 과연 그분들이 전문가냐? 그분들은 저 윗선에서 준 매뉴얼대로 설명만 해 주는 거죠. 물론 그분들 중엔 정말 전문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지식을 거기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거기다 말해 주면 상품을 못 팔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정말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보다 잘 벌었으면 훨씬 잘 버는데 그분들이 정말 그런 어떤 경제 전문가였다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이고 또 많은 경우 이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은행원으로 계시는 것이 좋은 직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든 직업이잖아요. 뭐 물론 돈을 많이 벌었지만 취미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면 그런 경우가 이직이 많은데 그게 이제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그만두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종종 "아 고객님 저도 이 상품을 들었어요." 이렇게 안심을 시켜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죠? 그분이 들었다는 건 오직 그분만의 말뿐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들었다라는 것이 또 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는 걸 증명해 주지 않아요. 결국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건데 뭐 그분 탓한다고 제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돈이 너무 많아서 막 흩뿌리고 다닐 정도가 되면은 '에이 한 1억 넣어 놓을까?' 이렇게 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믿을 것은 그분의 말이 아니라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좀 N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I와 E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듣는 강좌에서 제가 좀 I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치죠.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걸어도 '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지?' 하면서 이렇게 좀 되게 좀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동영상을 보고 쪼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뭐 이렇게 좀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소수정예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요. 이게 바람직한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으면 좀 어중이 떠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 캐스팅이 3대 1의 경쟁률로 뽑혔어요. 에이 이럴 수 있는데 그 3대 1이 막 송강호 씨, 한석규 씨, 최민식 씨 막 이래요. 그 반면에 뭐 쟤는 10,000대 1의 경쟁률이었어. 근데 거기 보면은 그냥 뭐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다 모였다. 이런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질을 더 보고요. 이들은 좀 양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게 자기의 선호도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좋다 나쁘다는 절대 아니죠. 다시 돌아가서 종종 이 네 가지 4가지라고 부르는 이 네 가지가 없는 성격을 우리가 종종 자기를 내향적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거든요. 같은 아이로서 제가 좀 열이 받을 때가 있어요. 어디든 조직 생활하다 보면 되게 비사교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친해지면 엄청 괜찮은 사람들이야.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저는 뭐 딱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제가 딱 그렇다라는 뜻은 아닌데 근데 가끔 비사교적인 정도가 아니고 적대적이야. 되게 적대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렇게 우연히 눈이 마주쳤어요. 뭐 아니면 식당 앞에서 이렇게 줄을 서 있다가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나를 못 봤을 리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딱 쌩까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룹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같이 앉아서 말을 하게 됐는데 자기랑 친한 사람이 있을 때는 막 "아!" 막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면 듣지도 않아. 뭐 이런 경우. 이게 무슨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를 내성적이라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얼마 전에 비슷한 경우를 이제 어떤 걸그룹 리더가 되게 네 가지가 없고 갑질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 나왔던 다른 예능 프로그램 한 번 슬쩍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아주 말이 없어 가지고 이제 뭐 사회자가 말을 뭐 시키니까 자기가 내향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분도 약간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향적이 아니라 네 가지가 없는 거죠. 근데
여하튼 저는 그런 분들을 내성적이라고 말하는 거를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좋게 말하면 사회성이 떨어진,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면 조금 나쁘게 말하면 성격 장애라고 말하는 거죠. 지나치면 성격 장애가 되는 건데, 아이들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오일이 내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거기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을 만나요. 에너지는 정해져 있고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한두 명이어야지 10명한테는 나눠주는 건 그런 건 못하거든요. 왜냐면 최선을 다 못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 아까 질을 중요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는 걸 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냥 검증된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적대적이고 막 불신을 하고 이런 건 성격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는 잘못된 어떤 환경이나 기질적인 어떤 장애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격은 절대 가치 판단이 없어요.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없고요. 그냥 다른 성격이야. 근데 너무 다르면 내가 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단체에서 이제 있을 때 설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께 세배하자 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어르신이라고 해봐도 대여섯 분, 뭐 소위 말하는 청년이라고 해봤자 청년도 어린 청년도 아니야. 나이도 나름 들 만큼 든 청년들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배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에휴 잘했다고 10,000원씩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기쁘게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이가 어리진 않았지만 "네." 하고 받았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즐거워하시니까. 근데 그 제가 아까 소위 말하는 그 네 가지가 없는, 근데 자기들을 스스로를 내성적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안 받겠다고 막 엄청나게 떼를 쓰는 거예요. "내가 왜 저 노인들의 돈을 뺐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INTJ 엄청나게 진보적이고 또 맹목적인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근데요, 10,000원 주는 거는요, 그분들이 즐거워서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왜 무슨 약자의 돈을 갈취하는 것처럼 그건 본인의 사고가 아주 이상한 거죠. 이게 무슨 직장에서 억지로 상사분들에게 절해라든가 아니면 부하들에게 무조건 1,000,000원씩 줘라.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지만 왜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왜 이데올로기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공정한 세상을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좀 약도 없다.' 약은 없고 약은 약간 카운셀링이 필요하신 분들이죠. 그러면서 '나는 너무 내성적이래.' 그래서요. 오늘 동영상에서는 I와 E를 간략하게 나눠 봤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저의 궤변을 더 깊이 해서 논의하고 싶지만 오늘은 듣는 분들을 고려해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동영상에서 더 반갑게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